저는 이 청문회가 결론적으로는 이 특검을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명분이라고 봐요. 물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하여금 저는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이라고 명명하지만 언론은 순직 해병대원 수사무마 사건에 대한 특검 이건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문회를 해보고 특검법이 통과됐던 국회 차원에서 통과됐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왜 특검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강조를 잘 해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앞선 하이라이트에서 보신 분들 또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제 압권은 핵심 첫 번째 핵심 증인들, 핵심 관련자들, 핵심 피의자들이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서를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이거는 양립이 안 되는 문제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의 진실성에 무게가 실리고 그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 청문회에 나와서 아니 증언을 피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당연한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민 절대 다수가 이 특검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좀 놀랐던 것은 MBC, JTBC, 오마이뉴스, 유튜브 모든 언론사에서 이 청문회를 다 다뤘지만 채널A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다뤘어요. 채널A 라이브의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군요.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을 사랑하고 추앙하는 자들만 모인 댓글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한데 이 최수근 특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 이미 사람 취급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어떠한 법리적, 정치적, 도의적은 우리 얘기할 것도 없어요. 윤리적인 것도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것이 따져볼 부분이 많다. 그래서 특검은 오바다, 정쟁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다만 어제 청문회를 보고도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서 특검을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수사 중인데 특검을 가면 안 된다? 아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은 이미 퇴색된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핵심 피의자들과 증인들 중에는 핵심 관련자들은 특히 다 증언을, 그러니까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거짓말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방법은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가 안 되면 방법은 뭡니까? 강제 수사 들어가야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미 증거인멸을 다 해놨어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이종섭이요? 이종섭이 어제 왜 이렇게 당당한지 다 아시잖아요. 휴대전화 공폰 냈죠? 업무기록 없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요?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다 공폰 제출했거나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지금 특검을 가도 이미 늦었어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권 차원에서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입맞추기, 관련자들의 개별적 증거인멸을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거나 조력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전 추정해요. 근데 이걸 보고도 채널A 댓글창에 그 많은 분들은 제가 보기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인데 이 청문회를 보고도 박정훈을 욕을 하거나 박정훈의 변호인을 요구하거나 민주당의 단독 입법 청문회 개원을 욕을 해요. 비판을 한다고요. 저는 이거 제정신 아니라고 봅니다. 여야 없는 문제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편을 갈아 싸울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여야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나온 자료들이나 질의들이나 어떤 증거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확보한 영상 자료, 녹취 자료들 이미 제가 살짝 보여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모르더라도 수상한 대목은 수상했다, 의심스럽다,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예를 들면 선서를 하고서도 자신의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형사소송법 어쩌고저쩌고 그 법률을 굳이 언급을 하면서 증언할 수 없다. 그러면 박정훈이나 포칠 대대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증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어느 쪽이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는 그 판단을 보신 국민들이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어제 청문회 내용 다 몰라도 됩니다.
누가 숨기려고 하는가? 누가 선서를 거부했는가? 누가 핵심적인 질문에서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며 증언을 거부했는가? 이것만 그냥 국민들이 확인했다면 이거를 이미 어제 법사위가 최수근 특검법 다시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이르면 표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빠르면 7월 안에 대통령의 직무 테이블에 올라가게 돼요. 발의된 표결을 거친 국회 표결을 거친 최수근 특검법이 또 대통령 앞에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뭐죠? 또 거부하겠죠. 100%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또 특검법 발의하면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과 관련된 이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적어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 친지, 지인, 측근,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검이든 검찰이든 절대로 수사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MB든 박근혜든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다 받았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본인만 안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2년 10개월 남은 임기 동안 저는 수백 차례 최수근 관련된 특검법은 대통령이 100번을 거부해도 매번 이런 식으로 국회가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 명령이에요. 청문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이면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때까지 계속 특검법은 발의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은 계속 지키기 위해서 거부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부권을 쓰십시오. 뭐 양쪽 다 적법하다고 한다면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역사가 평가할 거다. 가장 자신의 비위를 숨기고 싶어 했던 우리 헌정사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윤석열. 본인이 수사에 개입하고 본인이 어떠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직적, 전방위적으로 개입을 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을 거부한 사람. 누구? 윤석열.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기록해두기 위해서 2년 10개월 동안 국회는 계속적으로 발의해야 됩니다. 거부권을 쓰는 만 상관없어요. 이 청문회가 그걸 더 입증시켜줄 겁니다. 더 강화시켜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대목을 봤을 때 관련자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증언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서를 거부했다는 거, 그리고 증언이 필요한 대목에서 형사소송법을 들먹였다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공수처 이런 거 몰라. 검찰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가면 시간이 없고 증거인멸할 거 뻔하고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청문회도 필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 착각했다. 형사소송법상 제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얼버무릴 거라면 더 이상의 청문회가 의미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하지만 확인했던 건 얼마나 뻔뻔하고 조직적으로 똑같은 말만 맞춰서 나왔느냐. 아니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이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유사하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 재판 중인 사안, 제가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어서, 제가 뭐 어디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걸 보고도 의심을 안 한다? 저는 뭐 죄송한데 채널A 댓글창에 도배된 누군가의 지지자들은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주변 뭐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 가질 수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대화할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다면 인간의 합리와 상식을 포기한 사람들이랄까요? 그냥 완전 악성 팬덤에 기인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집단이라고 어떤 우리들을 매도하고, 저 같은 사람들을 야 네가 오히려 더 정치적인 거야, 네가 지금 정쟁에 빠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면 제가 뭐 그런 사람들한테 대화할 이유가 없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